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도움으로 검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기록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가기록관리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시간. 오늘은 수십 년간 시민안전을 위해 구조구급 교육을 해오고 있는 대한손상예방협회 배석주 사무총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상공계와 지자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청사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 부산 통합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책의 주요 현장이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본부와 산하기관이 세종시와 수도권에 분산돼 있어 정책 수립과 실행 간 연계가 단절되고 신속한 행정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부산항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 신항 인근에 항만 물류와 해운 관련 핵심 부서를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점이 강서구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강서구로 오게 되면 거제, 창원, 마산 그리고 양산까지 김해까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덕 신공항 나아가서 저희 강서구 내에는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해수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강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항을 끼고 있는 동구도 해수부 청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10일 낸 성명을 통해 해운과 항만 중심지인 북항에 해수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덕 신공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가 계획돼 있고 부산역과 맞닿아 있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부산 항만공사가 있는 중구와 해양클러스터 지구가 조성돼 있는 영도구, 남구 문현 혁신도시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상공회의소도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 육성 정책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내 해수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경찰관의 지시에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한 시민의 도움으로 덜미가 잡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전역 후 경찰관을 꿈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음주 의심 차량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사거리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합니다. 멈추세요란 경찰의 경고도 무시하고 음주 의심 차량은 계속해서 속도를 더 높이고 달립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 계속 추격하면서 좀 정차해라, 세워라, 불응하고 이렇게 위험하게 도주를 하더라고요. 추격전이 길어지고 중앙성 침범에 신호도 무시하고 좌회전하자 음주 의심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순찰차 앞에 나타난 오토바이. 순찰 차량을 앞서 나갑니다. 처음에 그 신고자가 오토바이인지는 몰랐고요. 따라가길래 그 사람들이 신고자이지 않을까. 차량을 발견했나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 해서 그때부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를 지나며 순찰차를 안내하고 곧이어 음주 의심 차량을 찾아냅니다. 음주운전자를 놓쳤을 때 친구가 그 음주운전자 차량을 발견을 했습니다. 동부산에서. 친구가 이제 위치 설명을 해줬고 제가 경찰차 앞에 가서 저를 따라오라고 이제 손짓을 하며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음주 추격을 돕던 20대 신고자 A씨와 B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4km 추격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난폭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기록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가기록관리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영구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전산화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자기록물 이용 활성화, 정보공개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 남구는 오는 20일 저녁 7시 남구청 테마정원 야외 공연장에서 2025 남구 문화가 있는 날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우크라이나 유니온 챔버 오케스트라와 국내외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풍성하고 깊이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주 프로그램은 산촌과 수선화 등 한국 가곡과 영화 OST, 스페인, 헝가리 민속음악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클래식 곡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4분의 기적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CPR로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구급 교육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손상예방협회 배석조 사무총장을 BTV 김석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3층 건물. 이곳은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부산을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사람들이 만든 대한손상예방협회입니다. 15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는 배석주 사무총장은 전 1339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한 30여 년 경력의 응급처치교육 전문가입니다. 응급처치를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나 응급치료로 쓰러졌다. 이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모르면 우왕좌왕 막 119 불러라 당황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국민들 교육이다. 1339에서 20여 년간 받은 응급전화만 34만여 건. 이후 협회에서 배출한 교육생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 시민 3명 중 1명이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교육 효과는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구의 모 중학교 제가 선생님들 교육을 나갔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좀 일찍 나왔어요. 운동장에서 2학년들이 야구 게임을 하다가 포수를 맡은 애가 자기 보호장구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포수를 했는데 힘차게 들어오는 야구공에 탁 치는데 이게 빗 맞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정통으로 때려버렸죠. 윽 하면서 벤치로 올라가가지고 이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마침 교육을 마치고 나오시던 체육 선생님이 그걸 맞는 것도 봤고 쓰러지는 것도 봤어요. 바로 달려가 갖고 방금 배웠죠. 싱싱한 상태죠. 바로 가 갖고 의식호흡 없으니까 119 불러라 해놓고 가슴 눌리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가 학교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달려가 보니까 호흡이 돌아와 있습니다. 협회 강사는 10여 명. 이들은 상설 무료 교육은 물론 학교나 직장 등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연간 지원되는 교육 예산은 9천여만 원. 나머지 운영비는 강사들이 받은 교육 수당 일부와 기부나 후원금에 의존할 만큼 힘든 형편이지만 보람은 큽니다.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교육과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매년 한 번씩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교육은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반드시 학생들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점진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심장마비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 그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배석주 사무총장. 그와 함께 협회를 이끄는 강사와 후원자들의 바람대로 전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탐구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 천내초등학교인데요. 천혜열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구 천내초등학교가 운영하는 탐구학습은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주도합니다. 교과서 밖에서 볼 수 있는 주제를 교실 수업에 연결시켜 스스로 탐구하며 각자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2년 전 편입된 군의군과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가 하면 대구권 광역철도를 타고 인근 도시의 국가유산을 탐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모든 활동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탐구학습입니다. 국가유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서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아는 국가유산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발표력과 수업 집중력이 많이 늘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발표를 할 때는 발표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발표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천내초등학교의 미래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울타리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학교 옆 야산을 오르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잘못된 표지판을 바로잡고 녹슨 운동기구를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다 천내초등학교 학생들의 탐구 프로젝트 활동 때문입니다. 제안서를 써서 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와보니 제안서를 쓴 거대로 모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기분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원인을 조사해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배움의 주체로 성장했으며 미래학교가 추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삶으로 전이되는 교육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천내초등학교가 추구하는 미래학교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읽고, 탐구하고, 공유하고, 적용하는 이른바 사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고 열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주도적으로 배움에 참여하는 수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학년별 탐구 문제를 선정하고 학년 수준에 따라 나선형으로 점차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구 천내초등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지닌 고유한 개성과 꿈을 키워냅니다. 삶 속에서 삶을 실천하는 이른바 K미래인재가 미래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됐었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본격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일상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카페 한켠에 쌓인 강아지 전용 물컵. 강아지와 함께 찾는 손님들을 되돌려 보낼 때 카페 앞에 내놓는 사장님의 작은 선물입니다. 주민분들이 길에서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실 때 저희 가게에 들어오셔서 혹시 이제 되냐 이렇게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이제 전화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람들이 실내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랐지 않나.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신청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서류를 찾아보는 과정도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서류를 찾는다 한들 저희가 신청하는 절차를 또 찾는 게 또 어려웠고, 보험비도 증가하고 저희가 유지되는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애견을 저희가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어요. 2023년 규제 샌드박스로 시작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법제화 궤도에 오릅니다. 먼저 신청 절차부터 달라집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식당, 카페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게시하면 됩니다. 실증 계획서 등 5개 넘는 필수 서류와 1년 가까이 소요됐던 승인 절차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운영 과정은 어떻게 바뀔까?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고 기간 종료 전 위생등급 평가를 거쳐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종료 시점에 맞춰 별도로 해야 했던 연장 신청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영 과정에서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보험도 생략돼 비용 부담도 사라집니다. 반면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됩니다.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 창고 등엔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 설치,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하는 등의 운영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위생, 안전에 직결되는 운영 지침을 어긴다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보다 문턱을 낮춘 대신 책임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지난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재발주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입장문을 9일 뒤늦게 내놓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의 20년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야 한 목소리로 특별법 통과와 함께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한 뒤 국토교통부는 아직 향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업이 또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여기에다 부산시가 9일 뒤늦게 발표한 입장문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입장문에서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추진 방안이라고 밝히면서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공기 연장도 수용하겠다며 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차후 공사를 하다가 상황이 생기면 공기 연장에 대한 입장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면 그동안 부산시나 국토부나 여기에서 해왔던 진행 방향하고 거꾸로 가는 행정이에요. 84개월의 공사기간과 10조 5천억 원이란 비용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획한 기본 계획안이라며 계획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153억이란 돈을 들여서 했던 기본 계획안이란 말이에요. 이 기본 계획안을 기본적으로 고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부산시는 지금 현재 어떠한 단서 조항이 없이 84개월을 하되,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기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도 수용하겠다. 결국은 이것은 기본 계획안을 거부했던, 결국 국가계약법이라는 위반을 했던 현대건설의 입장을 부산시가 대변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그럼 부산시는 도대체 뭐냐? 이는 정부와 부산시가 직접 추진을 약속했고
이를 믿고 기다린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현대건설시험은 그 수의계약의 단서 조항마저 거부하면서 그 공기도 늘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한다 하면 부산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84개 공기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 되고요. 빨리 재입찰을 하는 거에 대한 정부 압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지금 현재 공기가 늘어나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입장이고요. 부산시의 모호한 태도가 자칫 사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부산시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부산과 울산, 광주 지역 작가들이 광복을 주제로 회화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립운동과 분단의 역사, 민주화와 평화의 흐름을 조명한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무명천과 민화를 바느질해 만든 태극 문양입니다. 한국 광복군이 목숨처럼 간직한 태극기를 되찾고 평범한 민중의 힘으로 이룩한 광복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울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관술, 물가에 방치된 자신의 비석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국가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생애를 조명합니다. 부산과 울산, 광주 지역 12명의 작가들이 광복 80주년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전시를 열었습니다. 작가들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역사적 아픔과 투쟁, 희망의 기록들을 발굴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짚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92명의 초상으로 구성된 작품에서 역사적 청산의 과제를, 광주 5월 민주항쟁을 폄훼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사과 사건에서는 민주주의의 자기 성찰을 강조합니다. 민주공원은 매년 민주화 전시를 기획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는 광주와 이제 부산, 경남 12명의 작가분들이 광복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하긴 했지만 광복 이후의 어떤 희망과 어떤 저항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서사들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볼 수 있게 주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한 전시입니다. 광주를 거쳐 부산으로 온 이번 전시는 7월 말까지 부산 민주공원에서 8월에는 울산 노동역사관으로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